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증명법 세 번째 시간으로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은 조건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같으나 증명의 논리적 구조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어려움 없이 실전에서 잘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명제의 증명법을 증명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대우가 조건문 명제와 동치가 되어서 대우로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우와 다른 증명법으로 기류법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고 기류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명법을 익히기 위해 실제로 연습 문제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단순 명제나 조건문 명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 연역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여 결론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역법으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직접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직접증명법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증명 방법인 간접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증명법은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먼저 다른 명제를 증명한 다음에 주어진 명제와 증명한 다른 명제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주어진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명제를 이용하여 본 명제를 증명하므로 간접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대우증명법과 기류법은 대표적인 간접증명법입니다. 물론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동일법도 간접증명법이지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명제를 증명한 것이 주어진 문제의 명제를 증명한 것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명제의 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명제의 부정은 명제를 연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복합 명제의 한 종류이지요. 명제의 부정에서 미리 전제하고 가는 것은 배중률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배중률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다와 아니다 두 가지 경우만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나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제3의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흑백 논리가 배중률을 적용한 것이죠. 배중률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명제가 주어부 플러스 수어부이다의 형식을 가지는데 배중률을 적용하여 이 명제의 내용을 부정하면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므로 명제의 부정은 명제가 아니다, 주어부가 수어부가 아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이지만 이 명제의 부정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이고 참인 명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정이 참이 아니면 거짓인 배중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명제의 표현이 잘 이해가 되시죠?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표현하는 기호는 물결표를 사용하고 not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명제 P의 부정은 not P인데 P가 아니다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not P이면 Q로 표현되는데 의미는 P이면 Q이다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명제의 부정 연산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우 명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제의 P와 Q를 조건 지은 조건문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명제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우 또는 대우 명제인데 변형 방식은 not Q이면 not P이다입니다.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고 추론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표현 내용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대우 증명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증명하여야 할 문제 명제가 연회법의 대상이 되는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로 주어져 있습니다. 명제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주어진 명제가 어떤 경우에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진리 분석이라 하고, 분석한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을 진리표라고 합니다. 모든 명제는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 명제의 진리표를 만들기 위해서 진리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는 가정명제 P가 참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P가 참이면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명제의 참 거짓에 따라 조건문 명제의 참과 거짓이 결정됩니다. 만약 결론 명제 Q가 참이면 두 명제 PQ가 모두 참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두 명제를 조건으로 합성한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 명제가 참이 되고, 가정명제 P는 참이라고 전제하였으므로 참이지만 결론 명제 Q가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는 명제는 조건문 명제 자체이죠. 그런데 조건문 명제에서는 가정명제 P가 참이라고 전제하였는데, 만약 가정명제 P가 거짓인 경우에는 진리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문 명제 자체가 가정명제가 참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가정명제가 거짓이면 처음부터 조건문 명제에 해당하지 않아서 분석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조건문 명제와는 무관하므로 모두 허용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모두 참이 됩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죠? 분석 내용을 기호로 표현하면 P가 참이고 Q가 참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됩니다.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P이면 Q이다는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됩니다. P가 거짓이면 Q가 참이든 Q가 거짓이든 P이면 Q이다는 참이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우명제에 대한 진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문 명제 P이면 Q의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고 추론의 방향을 반대로 한 것이므로 나 Q이면 나 P,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 대우명제도 형식은 조건문 명제이므로 진리 분석은 조건문 명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명제인 나 Q가 참이고 결론 명제 나 P가 참이면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가 참이 되고, 가정명제 나 Q가 참이고 결론 명제 나 P가 거짓이면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가 거짓이 됩니다. 또 가정명제 나 Q가 거짓인 경우에는 결론 명제 나 P가 참인 경우도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가 참이 되고, 결론 명제 나 P가 거짓인 경우도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가 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분석 내용을 진리표를 만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의 진리 분석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는 명제 P와 Q의 진리값에 따라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의 진리값을 결정합니다. 가정명제 P는 참임을 가정하였으므로 참인 경우에 결론이 참이면 조건문 명제는 참이 되고, 결론이 거짓이면 조건문 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가정명제가 거짓인 경우는 조건문 명제가 표현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결론 명제가 참인 경우에도 조건문 명제는 참이고 거짓인 경우에도 조건문 명제는 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의 진리표입니다. 명제 P와 Q의 부정이 가지는 진리값은 명제 P와 Q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배중률을 적용하면 참과 거짓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 되죠. 먼저 조건문 명제에서 정해진 명제 P와 Q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대우명제의 조건명제 나 Q의 값은 Q가 참이면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나 Q는 참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나 P의 값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명제 나 Q이면 나 P이다의 진리값은 F는 T고 TF는 F,
TFT는 T, TT는 T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명제 PQ의 진리값에 대응하는 족구문 명제와 대운 명제의 진리값을 비교해 보면 TFTT, TFTT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족구문 명제와 대운 명제의 참과 거짓은 항상 같다는 것으로 명제에서는 동치라고 하고 양쪽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족구문 명제와 대운 명제가 동치라는 것은 P이면 Q이다와 나 Q이면 나 P다가 같다는 뜻인데, 족구문 명제가 참이면 대운 명제도 참이고 족구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운 명제도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족구문 명제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주어진 족구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대신에 대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함으로써 족구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것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결론 명제 Q를 부정하여 나 Q가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방향 추론을 진행해서 나 P가 참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대우가 증명이 되었죠. 나 P가 참이 되는 경우는 추론의 결과가 가정명제 P와 모순되는 결론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 P는 문제의 족구문 명제 P에 부정이 되는 결론이 나온 경우이죠. 대우 증명법은 족구문 명제의 증명이 쉽지 않을 때 대우 명제는 오해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류법은 대우 증명법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설명을 잘 듣고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우 증명법은 족구문 명제의 증명을 대신하는 것인데, 기류법은 족구문 명제뿐만 아니라 단순 명제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류법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명제는 증명해야 할 내용,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명제는 주어 P는 수로 Q이다 해서 수로 Q이다가 결론이고, 족구문 P면 Q이다 해서 명제의 결론은 Q이다입니다. 주어진 명제에서 결론 Q는 참 아니면 거짓인데, 주어진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론 Q가 참임을 밝히면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 Q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류법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적용되는 구조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류법의 출발은 결론 명제 Q를 거짓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결론 명제의 부정, 나 Q는 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배중률을 적용하여 거짓이 아니면 참이니까요. 그러면 나 Q가 참이므로 나 Q를 가정명제로 삼아서 연역구조의 추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역구조는 나 Q에서 출발하여 나 Q이면 Q1, Q1이면 Q2, Q2이면 Q3, Q3이면 쭉 이어서 QN으로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데, QN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모순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연역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두 개의 결론이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되지 못하는 관계이지요. 모순이 되는 연역구조를 간단히 표현하면 나 Q이면 QN이 되는데, 결론이 거짓이므로 이 족구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연역구조에 모순이 나오면 지식 체계가 무너지므로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연역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참이라고 가정한 가정명제 나 Q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Q의 부정명제 나 Q가 거짓이면 Q는 자연스럽게 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중률이 적용되어서 나 Q가 거짓이면 Q는 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주어진 명제의 결론 Q가 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 구조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우증명법과 기록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명제에 있어서 대우증명법은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는 촉구문 명제에 한정되지만 대우는 촉구문 명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기록법은 촉구문 명제뿐만 아니라 단순 명제에도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논리적 연역 추론을 하여 모순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또 결론을 부정한 낙Q에서 출발한 연역 추론에서 유도되는 결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우증명법은 반드시 촉구문 명제의 가정이 P와 모순된 내용인 나P여야 하는데 기록법은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에 모순된 내용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증명해야 할 명제가 촉구문 명제인 경우는 연역추론의 결과에 따라서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한 것인지 기록법으로 증명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증명법의 구조와 차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한 평면에서 한 직선에 대하여 수직인 직선과 수직이 아닌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난다 하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해야 할 내용은 그림을 그려보면 두 직선이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너무나 당연한 내용은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경우에 간접증명법을 이용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간접증명법을 이용하기로 하고 먼저 적용할 결론을 찾기 위해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한 평면과 한 직선은 배경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이 가정명제 1이고 다른 직선은 수직이 아닌 게 만난다는 것이 가정명제 2인데 비스듬히 만나므로 교각은 직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난다는 것이 결론명제 Q가 되는 것이 촉구문 명제이죠. 먼저 결론을 부정하면 만나지 않는다인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인 경우이므로 만나지 않는다는 평행이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명제에서 연역 추론을 진행하면 녹색 각과 빨간색 각은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각이 직각이므로 녹색 각도 직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결론은 직선이 직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명제에 모순되죠. 가정명제는 직각으로 만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만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달리 말하면 나P입니다. 그러므로 대우명제 나Q이면 나P에다가 참임명제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우증명법에서 역추론의 결과가 명제의 가정과 모순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각삼각형 ABC에서 직각인 꼭지점 B에서 빗변에 내린 중선이 빗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선분 AD와 DC와 CD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였지만 직각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모순을 찾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제를 분석하면 직각삼각형은 주어져 있으므로 배경으로 받아들이고 중선을 내리는 것이 가정인데 실제로 중선을 내리면 가정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세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결론을 부정하면 길이가 같지 않다인데 같지 않은 것은 크다, 작다의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양수, 영, 음수 또는 크다, 같아, 작다처럼 명제에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고 제3의 경우가 있을 때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분석하여야 하겠죠.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삼각형의 내각은 일정하므로
각의 크기를 분석하여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선의 길이가 빗변의 반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변 BD가 DC보다 크고 변 BD가 변 DA보다 큽니다. 그러면 각 C가 주황색 각보다 크고 각 A가 노란색 각보다 큽니다. 주황색 각과 노란색 각을 더한 것이 직각이므로 같은 것은 같으니까 각 C와 각 A를 더한 각이 90도보다도 큽니다. 여기에 각 B를 더하면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게 됩니다. 이 연역적 추론의 결론은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180도라는 기존 지식에 위배되므로, 즉 모순이 되므로 거짓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죠. 모순 관계입니다. 이 거짓 결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정 BD가 2분의 1 AC보다 크다고 가정한 것이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논리 구조를 잘 따라오고 있죠. 이번에는 작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선의 길이가 빗변부의 반보다 작은 경우도 증명하는 과정은 큰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 BD가 DC보다 작고 변 BD가 DA보다 작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각 C가 주황색 각보다 작고 각 A가 노란색 각보다 작습니다. 주황색 각과 노란색 각이 더한 각이 직각이므로 각 C와 각 A를 더한 각이 90도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직각 B를 더한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게 됩니다. 이 연역적 추론의 결론은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180도라는 지식에 위배되므로 거짓이 됩니다. 이 거짓 결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정 BD가, 선분 BD가 2분의 1 AC보다 작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앞의 결론 선분 BD가 2분의 1 AC보다 크지 않다는 것과 합치면 선분 BD가 선분 AC의 반과 같아지므로 BD는 AD와 같고 DC와 같다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명제는 조금의 명제였지만 증명은 기류법으로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수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직접 증명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 증명은 간접 증명 방법을 사용하지요. 명제를 분석하면 가정 명제 P가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이고 결론 명제 Q가 n이 3의 배수이다 입니다. 간접 증명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하면 나 Q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됩니다. 3의 배수를 기반으로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n 이퀄 3k, n이 3k 플러스 1, n이 3k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n이 3k 플러스 1이거나 n이 3k 플러스 2가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죠. 이 문제도 전체가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구성되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n이 3k 플러스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계속해서 연역구조를 전개하게 되면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풀어쓴 것이죠. 이런 3k 다시 플러스 1이 되는데, 즉 3의 배수가 되는 수에다가 1을 더한 것이 되는데, 이 수는 결코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으므로 3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피입니다. 두 번째로 n이 3k 플러스 2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n제곱은 3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전개를 하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4는 3의 배수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1이 되므로 3k 다시 플러스 1이 되어서 3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피가 되었죠. 그러면 1과 2에 의해서 대우명제 나 Q가 나 P가 성립하여서 명제가 참이됨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론을 부정하여 대우 증명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죠.
이번에는 대표적인 기류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라는 단순 명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자명하지만 직접 증명이 쉬워 보이지 않으므로 간접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단순 명제이므로 명제가 결론으로 루트 3이 명제의 결론은 루트 3이 무리수이다이므로 결론의 부정 낙Q는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 실수의 체계에서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분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배중률에 따라 결론의 부정은 유리분수가 됩니다. 이제 유리수이다를 가정하여 연역추론을 전개하도록 하면 추론을 해서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부정에 따라 루트 3이 유리분수이므로 루트 3을 기하분수 a분의 b로 표현합니다. 기하분수는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이고 서로 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이므로 최대 공약수 표현법에 따라 GCD AB =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차밍 가정으로 하여 연역추론을 전개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은 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풀면 3은 a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3a 제곱이 꼴 b의 제곱이 되죠. 이항을 했죠, 분모를. 그러면 b 제곱은 3k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3a 제곱은 3의 개수가 있으므로 3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b제곱은 3k로 b제곱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증명한 정리에 따라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므로 b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식을 앞의 식에 대입하면 3a 제곱은 3k-의 제곱이 되고, 이것을 풀면 9k-의 제곱이 되는데, a 제곱이 꼴 3k-의 제곱이 되어서 a 제곱이 다시 3k2-가 되어서 a 제곱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a가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가 3을 공통약수로 가지게 되고 GCD AB가 1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GCD AB가 1이라고 하는 지식과 모순 관계가 되지요. 따라서 모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이라고 가정한 루트 3이 꼴 a분의 b가 거짓이 되어야 되고, 루트 3이 꼴 a분의 b가 거짓이라는 이야기는 루트 3은 무리수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이번 증명은 기류법에 의한 증명인 것이 잘 이해가 되죠.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명제를 연역추론에 의해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운 명제는 다른 명제를 증명한 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여 본래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 같은 간접 증명 방법으로는 대우 증명법과 기류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대우 증명법은 조건문 명제와 대우 명제가 진리값이 항상 일치하는 동치인 것을 이용하여 명제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제를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우 증명법은 역추론에서 이끌어내어야 하는 결론은 반드시 조건문 명제의 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조건문 명제 가정의 부정이죠. 조건문 명제 가정의 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또 대우증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조건문 명제에 국한되는 것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연역추론을 전개하는 것은 대우증명법과 같지만 이끌어내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모순되는 내용이어야 하는 차이를 잘 이해하였습니다. 기류법의 논리적 구조는 결론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값은 참이거나 거짓인 경우 두 가지뿐이라는데 근거합니다. 결론 명제가 거짓인 것이 틀렸다고 증명하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므로 결론 명제가 참이 된다고 판단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결론 명제가 거짓인 것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결론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연역추론을 했을 때 지식 체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결론 명제를 거짓이라고 한 가정이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론명제는 참과 거짓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결론명제가 참이 되는 구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기루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학의 증명법 마지막 시간으로 동일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법도 간접증명법인데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반대로 결론을 긍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